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반포번거리입니다. 오늘도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 드릴 주제, 바로 좀 더 딥하게 얘기하는 종목 국영 GNM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국영 GNM은 사실상 이 정치 테마로도 많이 알려진 종목인데요. 제가 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이 정치 테마주는 언제부터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더 깊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테마주를 일단 제가 얘기 드리기 전에 국영 GNM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영 GNM 여러분들 예전에 이낙연 관련주로 정말 많이 알려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스윙스팬도 이거를 좀 지워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차트가, 여러분들이 보는 이 구간, 이게 엄청난 대시세가 나왔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국영 GNM의 주가 자체가 여기 한 1,000원 구간에서 시작을 하고, 사실 여기 구간에 놀던 종목들이 거의 4배 이상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 테마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정치 테마주에서도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좀 실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작용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발견을 하고 했다면, 그러면 그 시기가 이런 폭발적인 시기를 만들 만한 명분이 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사실 매수에 가담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동안에 사지 않았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안 하신 거예요. 사실 작년에 우리 대선 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알고 있었던 종목,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주 덕성 한번 볼게요. 덕성 여러분들 그냥 월봉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사실 이게 더 빨라요. 보면 4,500원짜리가 32,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사실 지금 이게 불과 한 5개월 만에 8배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물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형주들은 5개월 만에 8배를 못 뽑지만, 이 정치 테마주가 정말 타이밍만 잘 잡으면 그만큼의 시세가 폭발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치 테마주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거를 알으셔야 되고, 이제 모르셨던 분들도 앞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도 제가 차트를 한번 좀 시장을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실적을 뽑아내는 업종들, 요새 2차 전지 말고는 대부분 반도체 업체들도 이 디램 가격이 내려가면서 실적을 못 뽑아내니까 계속 내려가잖아요. 물론 최근에 삼성전자 올라오고 있지만, 실적을 내지 못하는 업체들이 내년 가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 주가가 테마주 중심의 이 주식을 좀 많이 전환이 되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테마주 중심으로 내년에 진행이 되면 저는 정치 테마가 좀 핫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제가 이 정치 테마가 왜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정말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활용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 정치 테마주들이 사실 좀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에 좀 주목을 하고 계셨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오파스넷이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한동훈 장관님 그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정치 테마주가 미리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범보수 차기 대권 후보 적합도에 벌써 지금 한동훈 장관님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인 강했던 안철수 그리고 홍준표 밑에 직함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승민보다 지금 더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가로도 이미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파스넷 보시면은 지금 딱 여러분들 사실상 이 종목은 나중에 저희가 대선주로도 충분히 다시 한번 강력한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22년부터 사실상 돈이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어느 순간 또 더 강력한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이게 아니라 바로 국영 GNM을 제가 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최근 들어서 또 김동연 관련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PM풀령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지만 이렇게 벌써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정치 테마주들이 여러분들이 못 보는 사이에 이렇게 주가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 지금 잡으면 높으니까 좀 낮은 거를 지금부터 좀 모으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총선이 누가 되고 대통령이 누가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보가
영향력이 생길 것인가 안 생길 것인가, 그게 파급력이 클 것인가 안 클 것인가, 이거 먼저 구분을 하시면 돼요. 정치 테마주는 별게 없어요. 근데 이 누구보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진보든 보수든 그냥 둘 중에 하나에 완전 목숨을 거니까 정치 테마주로 손실을 많이 보는 건데, 여러분들 돈 벌려고 주식시장 왔잖아요.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파급력이 생길 수 있는 후보를 잘 고르시기만 하면 되고, 그게 두세 후보 정도로만 압축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대장주를 잡든지 아니면은 그때 뭐 단기 스윙을 하든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번 해볼 만한 시기가 왔다. 장기적으로 한번 이제 돈을 좀 모으는 종목이 포착이 됐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바로 국영지NM이에요. 자, 국영지NM 여러분들 그동안에 딱 주가 보시면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렇게 돈을 올려놓으면서 저점을 찍으니까 이렇게 올려놔요. 근데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사실 뭐 어떤 공급 이슈로 이렇게 주가를 올렸는데, 그동안에 공급 이슈가 없겠습니까? 그냥 그런데도 이렇게 주가를 올려놓는 거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그 공급 계약 이슈로 올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 이 종목 그래도 누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정말 제가 신기한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국영지NM 차트가 올해 07년도부터 그리고 지금 22년 딱 이렇게 크게 볼게요. 자, 크게 보고 줄 하나 제가 딱 긋고 하단을 딱 그을게요. 정말 여러분들의 정치 테마주 정말 쉽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은 이런 상단에서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에서 많이 탑승을 해서 물려 계신데, 사실 정치 테마주는 여러분들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근데 보이시면 저점을 찍은 순간부터 조금씩 돈이 22년대 들어오면서 저점을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1,000원 이하로 내려갈 일이 없다라고 보시고, 이게 좀 더 내려왔다 싶으면 1,000원에 근접하는 흐름이 왔을 때 이때부터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바로 분할로 모으시면 돼요. 이렇게 모으시면은 충분히 이게 나중 가면은 여러분들이 한 1년 지나잖아요. 이게 2,500원 가 있을 확률이 저는 91.05%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정도로 확률이 높은 게임이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느라 이런 걸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하는데 정치 테마주로도 장기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범진보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에서 여전히 이낙연 후보가 높은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 김동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제외시키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들어서 어떤 이슈가 있죠? 바로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진보 인사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이제 검찰이 이재명 기소 전제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법적 리스크가 계속 안고 있는 거죠. 근데 내년에 그리고 지난해 24년도에는 총선이 있어요. 이 총선에서 사실 야권의 대표가 법적 리스크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사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선 그 후보였던, 그리고 지금 대표였던 이재명 관련주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좀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으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서 최근에 뉴스 나온 거 한번 10월 30일에 나왔습니다. 바로 민주당 플랜 B 이낙연 조기 복귀설 막점 막후, 내년 6월보다 더 일찍 복귀할 수 있다. 왜냐, 지금 타이밍이 딱 좋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됐는데 리스크를 잊고, 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정말 생기지 말아야 될 참사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사실 야권 후보들이 그동안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더 강하게 지지율을 올리는데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정치적인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좌우를 떠나서.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파급력이 세질 수 있는 시기에 정치 테마주도 강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걸 가지고 뭐 정치인들의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시기에 야권 후보들의 다른 후보가 나타나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 주가의 파급력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 여야 전혀 상관없고 저는 그냥 주식만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정말 제가 얘기 드릴 건 뭐겠습니까? 바로 24년도가 총선, 벌써 22년도가 거의 막바지에 왔잖아요. 사실 총선도 이제 1년 남은 거예요. 1년 남았는데 거기서 지금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물론 지금 민주당이 더 높은 상황이네요. 높은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고. 근데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총선이 상당히 내년부터 정치적인 더 파급이 강해지고, 거의 이슈가 뭐 경제 이슈도 많이 나오겠지만 정치 이슈도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내가 뭘 담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증시가 상승세로 온다면 그때 가장 급격히 올라올 수 있는 주가가 뭘까라고 봤을 때 저는 정치 테마주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딥하게 얘기하는 전문가 저는 못 봤어요.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는 어느 정도 하단이 잡혀진 상황에서는 이렇게 딱 돌파 구간에서는 당연히 물려있던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체험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시장 브리핑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체험주도 저희가 카톡으로 드리고 있어요. 체험방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번호 010-2575-4421 숫자 2번을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것도 타이밍 보고 저희가 드릴 수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들 저희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체험방에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